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할 것은 제 옷에서 이미 드러나 있죠. 2025학년도 면접과 구술고사 서울대 문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의 홈페이지 가서 자료를 다운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 개념상상 교육연구소 밴드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책자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력해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풀이와 해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풀 첫 번째 문제 1번은 공과대학교, 약학대학교, 첨단융합학부 그리고 농생명과학대학교 학생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서울대 문제의 특징은요, 문장이 깁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문장에 맞도록 수식을 식으로 표현만 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수직선 위에 세 공 PQR, PQR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공이 각각 P1, P2, P3, 1, 2, 3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에는 X1, Y1, Z1이라고 해서 3, 2,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공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공 PQR에 대해 다음 시행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H는 양수인데 H라는 그 의미를 양수로 쓸 땐 주로 작은 수를 뜻할 때 쓰입니다. 자, 규칙을 봤더니 시행 규칙 봤더니 세 공에 쓰이는 수들의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평균을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세 공의 위치가요, Pn 플러스 1이라 할게요. Pn, Pn 플러스 1도 좋고 Pn도 좋아요. 그리고 Qn, Rn이라고 위치가 이와 같이 있고 세 공에 쓰여져 있는 숫자 xn이 있고 그리고 yn이 있고 zn 이런 식으로 위치와 공에 쓰여져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가에 봤더니 이 공에 쓰여져 있는 수들의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n번째 평균을 mean of n이라고 하면은 나는 3분의 1 xn. 예, 서울대 문제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주의 깊게 읽으면서 옆에 식을 같이 표현해야 짧은 시간 안에 구술 면접에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P에 쓰여있는 수에 H를 곱한 값, P에 쓰여져 있는 숫자라면 이겁니다. 여기에 H를 곱한 값과 그리고 P의 현재 위치에 더한 값으로 P 위치를 옮깁니다 라고 했죠. 위치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P의 위치 옮겨서 Pn 플러스 1이 되었는데 어떻게 위치를 옮기라고 했는가 하면은 쓰여져 있는 수, P에 쓰여져 있는 수 xn일 겁니다. 여기에다 h를 곱하래요. 그런 다음에 P의 현재 위치를 더해서 Pn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위치를 옮기십시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에 계산한 평균에 mn이라는 평균을 구했을 거예요. P에 쓰여지는 수 xn을 뺀 값에 h를 곱한대요. 그 결과와 현재 P에 쓰여져 있는 수를 더한 값을 P에 고쳐 적는다라고 했어요. 자, P에 새로 표시되는 수 xn 조금 옆으로 판서가 나갑니다. 가에서 구한 평균에서 mn입니다. 빼주기를 평균에서 P에 쓰여져 있는 수니까는 xn을 뺍니다. 그리고 여기에 h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쓰여져 있는 수를 더하라고 해서 xn, 이와 같은 식으로 쓰여져 있는 수는 이런 규칙으로 변합니다. 선생님 뭔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 값들이 어떻게 되는가? p1, x1 이런 값들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관계 시기는 그래 바로 뭐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자, 또 계속 볼까요? P 대신 Q와 R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Q로 바꾸면 되고 X로 바꾸면 되고 Q로 바꾸면 돼요. Y로 바꾸고 다 바꿔버리면 나는 안 변하네. H는 주어진 대로 똑같이 가네. 자,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수식과 함께 천천히 문장의 이해한 대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또 계속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좋네요. 시행을 n번 반복한 후에 PQR의 위치를 이미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여지는 수를 그 다음 항으로 이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H라고 하는 값이 0.5, 2분의 1일 때 첫 번째 시행 후
시행하기 전이고 시행 후에 공의 위치와 그리고 공에 쓰여지는 수를 나타내는 예시입니다. 그냥 건너뛰지 마십시오. 여기 주어진 것은 예시를 들어 여기서 뭔가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발견한 것이 있나? 예, 있습니다. 봤더니요. 등간격이에요. 등간격이에요. 위치가 등간격이고 쓰여지는 수도 봤더니 등간격입니다. 그리고 요놈 둘을 더했더니 같아요. 더했더니 값이 같아졌어요. 시행하기 전과 시행한 후, 그 다음 시행했을 때 이렇게 될까? 이런 의문을 주면 됩니다. 이건 어떤 경우라고요? 예, h라고 하는 값이 0.5일 때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음을 볼까요? 첫 번째 물음은 시행을 2번 반복했을 때, 자, 한 번 반복했어요. x2, y2, z2가 되겠죠. x1, y1, z1입니다. 자, 이것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주어진 것은 h가 2분의 1, 0.5로 예시를 한 거죠. 그럼 일반적인 h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m1의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m1의 값을 구해주면 예, 그냥 계산 안 해도 바로 알 수 2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쓰여지는 수를 물었네. 이것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같이 한번 표시해 볼까요? 예, 여기에서 x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예, 요거 그대로 볼게요.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y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z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식의 p 그리고 q R에 쓰여지는 수를 세 줄로 나타낸 다음에 변끼리 더해 봅시다. 좌변에 있는 것을 더하면 그 다음 것의 합이니까 바로 3배의 mn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우변의 걸 더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mnh가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xnh인데 xn, yn, zn 다 더하면 마이너스 3mnh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요거요. 다 더해줬으니까는 xn, yn, zn을 다 더했으니까는 3mn이 됩니다. 옳지, 알았어요. 그럼 이거 없어지고요.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뭘 발견했습니까? mn 플러스 1이나 mn이나 같다는 것을 알았고 이미 m1의 값이 2였기 때문에 2입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서울대 문제의 특징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만 하면 누구나 바로 답할 수 있는 구술 면접 고사입니다. 만일 이렇게 했다면 교수가 또 뭘 묻는지 아십니까? 이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x1, x2, xy의 변수들하고 평균의 차이니까 평균 편차예요. 이거는 세 개를 다 더해봤자 제로가 되니까 당장 없어지고 나만 남게 됩니다. 예, 이렇게 표현해서 바로 답을 찾아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까요? 자, 두 번째는 2023번 반복한 후 공에 쓰여져 있는 공 P, 조금 제가 문장을 줄이기 위해서 좀 뺐어요. P에 쓰여져 있는 이 숫자를 H에 대한 식으로 표시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옳지. 그러면 2번은 선생님 쓰여져 있는 수가 이와 같은 식으로 되었고 이미 찾아낸 것에 MN은 항상 어떤 경우이든지 2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냈더니 다음 같으네요. xn 플러스 1은요. 2 마이너스 xn에다가 곱하기 h 플러스 xn입니다. 이 식을 새로 다듬어 정리했더니 xn 플러스 1 그리고 가만 봤더니 1 마이너스 h xn이고요.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2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형적인 수열의 퀴납적 정의에서 앞에 있는 항의 1차식으로 그 다음 항이 표현된 거죠. 그런데 이놈이 있어. 이야, 이거 어떡하죠? 예, 이때는요. 어디론가 가까이 간다는 걸 생각해서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면 등비수열로 고쳐집니다. 그래서 가만 봤더니 이놈을 x라고 놓고 만족하는 x를 구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빼주고 이만큼을 빼주면 1-h, 1-h가 공통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나는 1-h, xn-1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다르게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나는 공비가 이와 같이 되는 등비 수열입니다. 그 첫 번째 항은 x1-2였는데 x1이 얼마? 3이었기 때문에 나 요 값은요 1이에요.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이와 같이 되는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다음을 발견했습니다. xn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이와 같이 되었고 n 플러스 3번째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나는 2 플러스 2가 옳지 되었어요. 답 나왔죠?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2024일대를 물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해서 답이 오케이 구해졌어요. 보세요. 풀이가 긴 것도 전혀 아니죠. 다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조금 어려웠을 뿐인데 서울대 가려고 준비한 학생들은 이 정도는 뭐 아주 쉽게 바로 해결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원래 교육과정상 일반항을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안 물어보고 뭐 세 번째 평균이라든지 2024를 구하라든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3번을 볼까요? 3번은 2023의 반복 후 위치입니다. 지금은 Q가 있고 왼쪽에 P, 오른쪽에 R인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R이 이쪽이고 P가 Q 오른쪽에 오도록 한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양수 H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앞서 예를 든 H는 0.5였습니다. 그럼 H값의 범위는 0.5보다 뭐가 좀 크게 나오거나 작게 나올 것으로 일단은 짐작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앞서 구한 xn 또한 필요로 합니다. 그럼 이것 또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면요. P 같은 경우는 P1이 1이었습니다. 첫 번째 위치가 1이잖아. 그 다음에 이 시계는 Pn 플러스 1 마이너스 Pn이네. 마이너스 Pn이 H 곱하기 앞서 XN이었는데 XN은 앞서 구했잖아요. 구한 것이 이번 풀이에 제가 하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식으로 대신 갖다 넣게 되면은 나는 이와 같이 해서 앞서 뭐였더라? 벌써 제가 가물가물 막 잊어버리고 있다. 그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h의 n xn에서 n 마이너스 1승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나 보세요. 인접한 두 항의 차이가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졌으니까는 수열에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의 공식을 구할 때 차례대로 n의 1부터 쭉 넣어서 계산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니면 인접한 항의 차이가 이와 같기 때문에 나는 다른 지식을 알아라고 옛날 방식으로 계차 수열해요. 근데 그 방식 아닙니다. 쭉 대입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Pn 플러스 1이 어떻게,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합니다. P1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요놈 H, E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H의 K 마이너스 1승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합에서 요거는 상수들이네. 이건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합을 구해주면은 Pn 플러스 1은 P1의 값이 1이었고요. 요놈까지 계산해서 다 함께 계산해주면은 중간 과정 제가 좀 생략할게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는 2 플러스 2NH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의 N승 이렇게 구해집니다. P의 위치가 이렇게 나왔구나. N 플러스 한 번째 위치가 이와 같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P 2024라고 하면 N 자리에 2023을 대입하고 2023을 대입하면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Q의 경우도 구할 수 있겠죠. 그 과정은 제가 좀 생략해도 될까요? Qn 플러스 1 이퀄 H Yn 플러스 Qn. 자, 먼저 Yn을 구해야 되겠죠. Yn을 구하는 과정은 생략하고요. 구하면 항상 얘는
위치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잘못했네. ym 플러스 1은요. 쓰여져 있는 숫자 위치가 아니라 숫자는 항상 2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와 같이 주어진 상수이기 때문에 qn 플러스 1도 구하면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하면 나는 EH를 공차로 하는 등차 수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1의 첫 번째 값은요, 2라는 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놈 또 계산을 해주면 2 플러스 2NH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 똑같으네. 항상 보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Z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Zn 플러스 1도 앞서 2번 문제에서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더니 Zn 플러스 1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에 이게 xn이었죠. 여기 부호만 다릅니다. n 마이너스 n승 2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Rn 플러스 1에 넣고 또 계산해주면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2 플러스 2NH라는 부분은 똑같이 나오고 플러스 1 마이너스 HN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구하는 계산 중간 과정은요. 여러분이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면 왜? 이게 논술이 아니라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돼요. 거기다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계산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니? 그러면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되었나요? 내가 작아야 되고 내가 가운데 그럼 이거 볼 필요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죠? 예, 확인했습니다. 바로 1 마이너스 h의 2023승의 값이 이 값이 어떻게? 내가 더 작은 쪽으로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도록 하는 h의 범위를 물었고 홀수성이니까는 1 마이너스 h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죠. 따라서 또 0 돼도 되고요. h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답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가요? 뭐라고 제가 굳이 죄송합니다. 구차하게 막 설명을 했는데 안 해도 알아들었죠. 뭐니? 예, 수열의 기납적정입니다. 초기 조건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에 의해서 관계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식을 찾아서 여기에 알맞게 주어진 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다만 우리 교육과정상 일반항은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2024번째 값이라든지 세 번째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는 잠시 쉬었다 계속 이어집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자연과학대학교 수리과학부와 통계학과 그리고 사범대학교 수학교육학과 그리고 자유전공학부에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 1과 같이 한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 정삼각형이네. 한 변 길이가 2라고 했네. 그러면 넓이는 4분의 루트 3, 2의 제곱해서 루트 3이고요. 변의 길이는 다 같고 각의 크기 다 60도로 같습니다. 이때 세 점 x, y, z라고 하는 값이 각각의 변 위에 있는데 ax, by, cz는 2a입니다. 꼭지점에서 2a만큼 거리에 떨어진 xy, z라고 하는 점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x, x, y, z 이런 식으로 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림은 조금 흐립니다. 이때 정삼각형의 세변 위를 6개의 점 P1, P2, Q1, Q2, R1, R2가 다음 규칙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림 2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P1, P2는 각각 점 AX에서 P점은 AX에서 T가 0일 때 동시에 출발하여 변 AB를 따라 속도 1로 B를 향해서 움직이니까는 P1, P2 거리는 EA로 일정하겠네. Q1, Q2도 마찬가지로 각각 PY에서 0일 때 동시에 출발해서 똑같은 속도로 C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R1, R2 역시 마찬가지로 CZ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역시 같은 속도로 A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시각 t가 E-2a가 되어버리면은 P2, Q2, R2라고 하는 값이 각각 꼭지점 B, C, A에 도착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6개의 점은 이동을 멈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뭘 물어봤는가? 네, 그림을 제가 다시 옮겨왔어요. A, B, C라고 해서 한 변 길이가 2가 되는 정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EA, 요 거리는 EA, 요 거리는 EA가 되도록 쭉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시각 T에서 삼각형 P1 그리고 Q1, R1 이 삼각형의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T 값은 요 값입니다. 움직였기 때문에 선생님 확인했습니다. 이 삼각형 P1, Q1 예, 항상 할 때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정삼각형임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내면 되는데,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삼각형을 풀면 되니까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등을 쓰면 되겠죠. 아, 알았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리로 왔기 때문에 나도 t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요 거리는 얼마인가 하면 E-t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는 60도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P1, Q1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어떻게 해요? 예, 코사인 법칙으로 바로 구할 수 있죠. 옳지. 그럼 1번은 선생님 다음 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고, 한 변의 길이 P1, Q1 길이의 제곱을 구해서 여기에 4분의 루트 3이라고 하면 구하고자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코사인 법칙에 따라 계산하면 t, E-t의 제곱 플러스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E-t 곱하기 t에다가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계산했더니 전개식에서 식을 만들었더니요. 나는 3t 제곱 그 계산 과정은 제가 생략합니다. 6t 플러스 4가 옳지 되었어요. 따라서 저 삼각형 넓이는 여기에 4분의 루트 3만 곱해주면 되니까는 나는 4분의 루트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이고 t 값은 원래 주어진 대로 0부터 E-2a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놈은 2차식이기 때문에 뭔가 최대 최소를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도 되고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이 길이가 t였어요. 그럼 나는 E-t 역시 맞아요. 이와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이렇게 생긴 것을 하나, 두 개, 세 개 빼는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전체 삼각형 넓이는 루트 3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얇게 쓰러진 삼각형 3개를 가져다 빼면 되는데 그놈이 3개 4분의 루트 3 그리고 변의 길이 요거 가지고 곱해서 계산하면요 t 마이너스 2 이렇게 고쳐집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 네. 요거는 두 변 길이에다가요 사인값 곱해서 2분의 1에서 넓이 구한 거예요. 예,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와 같이 해도 되고 마찬가지 마음대로입니다. 전개식인 것은 전개한 나름대로 계산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아니라 곱으로 나타내는 건 나름대로 또 좋은 방법 쓰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1번에 해결이 되었고요. 자, 2번은 두 삼각형 이것의 넓이가 같아지는 시각 t제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서울대에서 구술 면접입니다. 서울대학교 문제예요. 그냥 막연히 계산으로 하려면요. 예, 이거 구하고요. 이건 t일 때였어요. 그 다음은 t 플러스 2a일 때 대입해서 같아지도록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좋은 점수 받겠죠. 그런데 창의적인 방법을 원합니다. 뭘까요? 예. 넓이가 같아졌으면 양쪽 좌우 대칭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양쪽 좌우 대칭 위치에 있으면 되니까는 2a
t, 예, t0, t0, 예, 한가운데를 딱 왔을 때예요. 그럼 내가 1-a일 때입니다. 끝났어요. 따라서 2번 문제의 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넓이가 같아집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t 값은 딱 절반, 가운데 대칭이면 되니까 1-a 값이 t0입니다. 따라서 대칭성을 이용하면 t0의 값은 1-a입니다. 이렇게 답하기를 원한 거예요. 물론 식을 써서 계산해도 됩니다. 여기에 t에 관한 식이 있고 t 플러스 2a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나타내도 됩니다만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답하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이제 3번, 4번 볼까요? 시각 T에서 삼각형의 P1, Q1, R1 그리고 P2, Q2, R2의 넓이의 곱을 FT라고 했어요. 아, 넓이의 곱이야? 아, 이건 좀 계산이 필요하네. 2차식 곱하기 2차식이니까 4차식이 나오겠네. 그런데 요놈의 하나의 대칭이니까는 4차함수 그래프인데 대칭이 되는 식으로 나오겠네. 대칭. 그 FT라고 하는 값이 T0에서 최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T0에서 최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A 값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각각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선생님이 약간의 어떤 계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산이 너무 많으면 힘들겠고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S1T라고 해볼까요? 그럼 요놈으로 놓을게요. 루트 3, 첫 번째 P1, Q1, R1의 넓이입니다. 4분의 3 루트 3 T-2로 놓을게요. 이걸로요. 네,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S2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S2T인데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이것 아니요, 대칭이 아니라 T 플러스 2a를 대입한 겁니다. 자, 옆으로 조금 판수 나갑니다. 나는 4분의 3 루트 3 T 대신에 T 플러스 2a를 대입하고요. 조금 옆으로 조금 풀이 나갈게요. T 플러스 2a 마이너스 2와 같이 되었어요. 자, 이 둘의 곱이 FT입니다. 그럼 FT를 일단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FT식을 가져다 쓰면은 루트 3, 4분의 루트 3, 4분의 3 루트 3 공토리 있는 것이 있으니까는 밖으로 빼내고 식을 이쁘게 다듬어 주면은 16분의 3에다가 그건 뭐 이쁘게 빼낼 수 있으니까는 3에다가 XO 다듬어서 복잡해졌네. 그래. 자, 이제 하나는요. S1T에다가 곱하기 S2T예요. 자, T 값의 범위는 아시다시피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제가 조금 급하게 막 서두른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을래. 2-2a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이 둘은 T equal 1-a에 관한 대칭입니다. 그리고 그 대칭을 둘 곱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FT라고 하는 이것도 T에 관한 4차식인데 이놈에 관한 대칭이에요. 그냥 놓고 다 계산한 다음에 최소값이니까 극소값이 되더라고. 극대값이고 경계값 대입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나를 적당히 평행 이동을 시켜서 계산을 간편하게 할 겁니다. 아마 그냥 계산했다면 교수가 계산이 복잡한데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칭축이 X, Y축이 되도록 평행 이동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만큼 이 둘은 이와 같이 대칭이 되는데 내가 T equal 제로가 되도록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세로 평행 이동해서 만든 식을 라지 F라고 그러고 T가 번거로운 X로 바꿔볼게요.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T 대신에 뭐요? 요만큼 평행 이동이니까는 T 플러스 1-a를 대입해요. 나도 마찬가지로 T 플러스에 그놈을 가져다 대입합니다. 평행 이동. 이만큼 반대, 이게 원점 얻도록 평행 이동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식을 다듬어서 나타내서 새로 곱해주면, 그 과정은 좀 생략합니다. 곱해주면은 3x-a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3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 이와 같이 나옵니다. a, 이거는 평행 등식 곱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나가 3번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요. 가운데 이제 t0가 0이 되어버렸어요. x 이퀄 제로에서 내가 최소값이 되려면은 저 그래프는 4차 함수 그래프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극소값이 나와야 돼요. 극소값이니까 당연히 f 프라임 라지 f 프라임 x가 제로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극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f 세컨드 제로라고 하는 값이요. 아래로 볼록되도록 나와야 되니까는 f 프라임 제로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답하면 계산 아주 편리해요. 그런데 0 대입해서 이렇게 되는 값은 나를 전개했을 때 x 제곱항의 계수하고 같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복잡하니 16도 필요 없으니까 나를 떼내서 별도로 보겠습니다. 조금 제가 복잡하게 하고 있네. 아니요, 제가 한 방법 제일 간단해요. 자, gx라고 해서 별도로 요놈만 떼올게요. 나는 3에다가 x-a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3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나를 만족하도록 즉 g 세컨드 제로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하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 크게 되어서 제로일 때, 즉 t가 t0일 때 최소값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놈을 전개시켰습니다. 이 창의 계수를 찾으면 돼요. 이 창의 계수를 찾아봤더니 나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데 그놈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부호 반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a 값을 보면은 0보다는 크게 애초에 주어져 있고 3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구술 면접이라서 길게 할 필요 없고 말로 그냥 설명해도 돼요. 선생님, 이거 둘을 곱해 주는 것을 ft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가만 보면 이 대칭입니다. 대칭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나 요 대신에 요 둘 곱하면 그러면은 나 전체 그래프도 여기에 관하여 대칭입니다. 그리고 t 보면 이와 같습니다. 근데 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놓고 그냥 전개시키면 4차식 계수항이 복잡해요. 간단하게 해서 평행 이동시켜서 이 함수를 가지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함수를 가지고 생각하자. 그랬더니 바로 제로 되는 점에서 최소가 되려면 아래로 볼록이고 극소이면 됩니다. 4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 창의 계수를 확인하면 되고 이 창의 계수 전개시켜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 창의 계수에 여기에 부호 바꾸고 뭔가 양수가 곱해진 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되면 이런 형태의 꼴이고 최소가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네 번째는 오히려 최대가 되도록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건 또 상황이 달라졌네. 자, 네 번째는 이 값에서 최대가 되려면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제로일 때의 값이고요. 내가 최대입니다. 극소는 필요 없고 경계점을 비교하면 되네요. 평행 이동했으니까는 1-a, -1, 오케이. 이 두 값을 비교하면 됩니다. 제로의 값하고 그것도 요놈 가지고 바로 하면 되겠네. g 제로의 값하고요. g 1-a를 비교했을 때 내가 최대니까 이놈이 아래쪽으로 나오면 됩니다. 크거나 같으면 오케이 됐어요. 끝 됐어요. 제로 대입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대입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등식을 다듬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3a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제로 대입하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됐고 내가 크거나 같다. 그 다음 1-a를 대입해서 봤더니 4가 되었고 요놈까지 해서 12 1-a의 1-2a의 제곱 플러스 4.
자, 나를 전개, 요게 좀 어렵습니다. 이놈을 전개해서 식을 다듬었더니 3a 4승 마이너스 1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0보다 크거나 예,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3차 이상의 방정식과 부등식은 어떻게 풀라고 고등학교에서 배웠는지요? 그렇죠.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이에요. 자, 나를 이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서 다듬어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조금 오른쪽으로 판수 나갑니다. a-1의 제곱에다가 그 과정 인수분해 조립제법 쓰는 세부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오케이 되었어요. 자, 주어진 a 범위에서 제곱이 0보다 큰 거 당연히 예, 오케이 되었어요. 따라서 3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5의 값이 0보다 예, 이 자부등식이죠.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네. 예, 근해 공식을 써서 요 값보다는 크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근해 공식에서 큰 쪽의 근을 찾으면 되니까는 근해 공식에서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6보다는 a 값이 크게 나왔고 a가 애초에 1보다 작은 것이 옳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을 때는 그래프가 이런 꼴이기 때문에 가운데 점에서 최대 값이 됩니다. 자, 어떡합니까? 좀 약간의 계산이 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 전개시켜서 계산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막 좀 짜증스러워요. 평행 이동시켜서 4참수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한 거예요. 최소가 되는 경우는 넓이 곱한 것이 이런 식으로 4차식이 나오도록 한 거고 최대가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 경계점을 비교했고 최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되도록 해서 이 장의 개수를 비교했고 경계점의 값을 비교해서 4차 부등식을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잠시 쉬었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말로만 쭉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로 이해하면 아주 쉬운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이게 뭔 소리지라고 해서 벙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시각 t0의 수직선의 원점에 있는 세 대의 자동차 A, B, C는 아래와 같이 연료를 소모하며 수직선을 이동한다. A 자동차는 기업, 속도는 1이다. 즉 시각 t에서 자동차 A의 위치는 t입니다. 그리고 거리 s만큼 이동할 때 연료는 4s 리터를 소모한다. 거리 s를 가는데 4s 리터를 소모하네. 그 다음에 B자동차와 C자동차는 먼저 속도 마이너스 1로, 즉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0 위치에 있는 정비소로 향해 이동한다. 이때 거리 S마다 연료 소모량은 4S리터, 4S리터, 4S리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정비소로 가겠죠. 그리고 뒷걸음질을 쳐서 갔잖아. 봤더니 정비소에 도착하면은 정비소에 멈추어 각각 원하는 시간만큼 정비한 뒤 다시 수직선을 이동한다. A 자동차를 따라가려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정비 후 거리 S만큼 이동할 때 연비가 좋아졌네. 그냥 할 때는 4S만큼 소모가 됐는데 S리터만큼 소모가, 기름이 훨씬 적게 드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 B의 정비 시간이 RB라면은 정비하는 동안 연료는 이 RB만큼, 정비할 때 연료는 이만큼 소모가 된다. 그리고 정비를 하고 나면은 E 플러스 RB, 속도가 빨라졌어요. 속도가 E 플러스 RB, 정비 시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근데 자동차 C는 정비 시간이 RC라 하면은 정비하는 동안 연료 소모량은 ERC입니다. 정비 시간에 따라 뭐가 달라지네. 속도는 E 플러스 ERC, 훨씬 더 속도가 개선이 되네. 이렇게 움직인다. 정비소로 향한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예, 수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원점에서 출발해서 A 자동차는 계속 이런 식으로 속도 1만큼 갑니다.
연료 소모량은 4S만큼 소모가 되고요. 속도는 1이었고 연료 소모량은 S만큼 거리를 가는데 4S만큼 연료가 소모가 됩니다. B와 C 자동차는 마이너스 10의 위치에 있는 정비소로 갑니다. 그래 여기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X시간 동안 머물렀다고 합시다. 그때 소모되는 연료는 2X만큼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B 자동차는 새로 가는데 속도는 2 플러스 X로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연료 소모량은 요만큼 가는데 연료도 요만큼밖에 소모가 안 되네. S 갈 때 S라고 했잖아. C 자동차도 역시 X시간, 2X시간 있다면 속도가 훨씬 개선되어서 2 플러스 2X의 속도로 가되 이때 S 거리를 갈 때 S만큼 연료니까 연료 소모량도 이만큼 됩니다. 아, 그래. 정비소로 간다는 이유가 있었네. 연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문제를 봤더니요. 정비시간이 0인 경우 정비소에 도착한 후 바로 떠나는 경우도 정비된 것으로 한다. 즉 정비시간이 X가 제로였다면 속도는 이만큼 거리로 그리고 S를 이동할 때 S만큼 연료가 소모된다. 연료가 제로이면 속도는 제로이고 자동차는 멈춘다. 자동차 B와 C는 연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정비소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마이너스 1의 속도로 갔고 이때 연료 소모량은요 10만 거리였기 때문에 40만큼 소모가 돼요. 연료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도착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릴 수도 있다고 했네요. 그럼 연료는 최소한 40리터 이상을 싣고 B씨가 정비소로 가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럼 또 계속 봅시다. 문제 1. T0, 시간 T0가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10이 되어버리면은 여기서 멈춰버려요. 10이라고 해서 뭔가 정비할 시간을 더 주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려는 거네. 그때 시각 T0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 속도, 그 위치, 그리고 시간이 있었죠. 그 위치의 최대값을 T0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단 B자동차의 연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연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습니까? 많이 어렵죠? 예, 선생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정비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P의 값이 X라고 합시다. 그리고 수직선의 자동차의 위치를 Y라고 하면요. 그 Y라고 하는 값은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자, 정비를 마친 다음에 이와 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니까는 속도 그리고 시간인데 시간을 얼마나 소모했냐면 이만큼 하는데 10만 했고 X를 썼죠. T0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T0에서 정비소까지 가는데 소요된 시간 10이 있고요. 정비할 때 소요된 시간에 X가 있었어요. 출발점이 원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니까 오케이 되었어요. 자, X0라는 시간에 정비소로 가서 정비를 한 다음에 X라는 시간 동안 정비를 했을 때 위치는 이와 같이 X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이것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X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볼록한 식으로 나오시고 최대값은 바로 꼭지점의 값을 구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전개시켜서 2차 식으로 꼭지점을 구하는 식으로 식을 다듬어 정리합니다. 예, 그건 뭐 그냥 단순한 계산이니까는 여러분 몫으로 놓으면 되겠죠. 예, 식을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T0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10, 예, 이와 같은 식으로 나왔어요. 됐어요. 바로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놈이라는 걸 확인했죠. 예, 1번 문제의 답은 B자동차가 시각 T0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의 최대값은 바로 이놈입니다. 정비시간을 이만큼 주었을 때입니다.
T0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오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 답은 바로 이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자동차 A와 B가 수직선의 위치 Y로 이동하려고 한다. 자동차 A보다 자동차 B가 먼저 도착할 수 있는 Y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고, 단 두 자동차 A, B의 연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연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네요. 그죠? 예, 2번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네. A 자동차의 위치는요, 시각에 따라서 표시해 볼까요? 예, 시각 T0에서 시각 T0에서 A 자동차의 위치는 속도가 1이었기 때문에 Y equal T0가 될 거예요. B 자동차의 위치는 시각 T0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었잖아. 바로 나는 이와 같이 됐네. 예, 나를 전개해서 표현해도 되고 그대로 놔도 됩니다. 이 값이 12 이상일 때는 12보다 작으면은 아직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A 자동차는 여기 가 있잖아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되어야 되겠고, 이때 B 자동차의 위치는 바로 이놈입니다. 나를 전개시켜서 나타내도 되고 그냥 해도 됩니다. 전개하면은 T0의 제곱 전개했습니다. 그 다음 C 자세한 과정은 제가 안 보입니다. T-4T0 오케이 되었어요. 자, 따라서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나보다 내가 더 앞지를 수 있는, 먼저 도착해야 되니까는 이것이 이것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옳지. 그러면 T0라고 하는 거, 예, T0를 Y로 놓을까요? 예, Y로 놓을까요? 예. 그럼 Y라고 하는 게 더 작다. 먼저 도착했으니까는 4분의 1 Y 제곱, T0에 Y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Y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Y 8 오케이 되었어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Y의 값이 B 자동차가 A 자동차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는요, 굳이 요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은 내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함수 그래프 그리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위치, 제가 거꾸로 잘못 표시했네요. 요 함수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함수 그래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먼저 갈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교점 중에서 큰 쪽을 택하면 되죠. 예, 이 2차 부등식 넘겨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큰 쪽을 구해주면은 4 곱해서 식을 다듬으면 y제곱 마이너스 20y 플러스 24 0보다 크게 되고, 근해 공식에 따라 값을 구해보면은 y가 1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이쪽이라 해야 되고, 이 루트 19가 나오고 y의 값이 이것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먼저 도착해서 통과했고 나중에 늦게 오기 때문에 Y의 범위는 이와 같습니다. 조금 난해했나요? 식은 별거 아닌데 뭔가 여기에 맞도록 알맞게 식을 쓰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3번, 4번 볼까요? 자, 3번은 실수 K 값은 60 이상이다. 이만큼의 연료를 가지고 출발한 자동차 B가 시각 T가 20일 때 도착할 수 있는 위치의 최대값을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어느 위치에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연료가 이제 바닥나면 멈추기 때문에 K만큼의 연료를 담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번의 답을 하기 위해서요, 자, 수직선이 있습니다. 원점에 출발해서 마이너스 10의 위치로 갑니다. B자동차가. 그리고 X라는 시간 동안 정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10만큼 갔기 때문에 소모된 연료가 40입니다. 이때 소모된 연료는 2X입니다. 그러면 남은 연료가 얼마인가 하면은 K만큼 연료가 있었죠. K만큼 연료가 있었고, 그리고 40을 소모하였고 2X만큼 소모하였기 때문에 남은 연료는 이만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때는 S만큼 거리를 가는데 S만큼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만큼 거리에 가는 거예요. 옳지.
y의 값은 바로 이놈인데 출발점이 원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되었어요. K라는 연료로 T가 20일 때 갈 수 있는, 아니 K라는 연료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T가 이제 20일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T가 20일 때 앞서 1번에서 구한 식이 있을 겁니다. 1번에서 구한 식에서 T0가 20일 때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앞서 어떻게 구해졌는가 하면은 y equal 2 플러스 x 앞에 풀이를 보세요. T자리에 20을 대입하면은 1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다시 식을 다듬어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26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K만큼의 연료를 담고 갔을 때 간 위치. 시간 20일 때 간 위치입니다. 뭘 물었어요? 그 위치의 최대값을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연료는 이와 같고 시각은 이와 같기 때문에 두시 연립해서 만족하는 Y 값 중에서 큰 것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 식은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은 이 잠수 그래프인데 그래프를 그리면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중에 Y 중에 큰 값을 구하라 했으면 이 놈을 구하면 되겠죠. 두 개 교점 중에 큰 거. 그런데 꼭지점을 넘었을 때는 연료를 다 소모하지 않고도 이미 도착해서 멈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별도로 또 구해야 됩니다. 옳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찾는다? 연립해서 풀면 돼요. 나를 식을 나타내서 K 마이너스 40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은 공통했으니까 빼버리고 2 플러스 x 10 마이너스 x에다 2차 방정식입니다. 이놈을 다듬어서 x 값을 구해주면 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 마이너스 60 이퀄 제로이고요. 아까 그림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죠. 교점 x 중에 작은 쪽을 택했을 때 그때 y 값을 구하면 구하고자 하는 최대 위치가 k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때 근 중에서 작은 쪽의 근을 구하면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입니다. 5 마이너스 루트 85 마이너스 1, 이 과정을 생략했어요. 따라서 이놈을 여기에 대입해서 식으로 나타내면은 구하고자 하는 위치 y는 k에다가 이놈 엑셀에 그놈을 대입해서 가져다 계산하면은 플러스 2 루트 85 마이너스 k 그리고 마이너스 60 오케이 되었어요. 자, 이 유튜브라는 작은 화면에 제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계산 과정은 다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밴드에 들어오면은 책을 다운받아서 책의 풀이를 가지고 다시 또 공부하고 확인할 수 있죠. 자, 방금 우리 뭐 했지? 연료 K로 B자동차가 갈 수 있는 위치 이겁니다. 시간 20일 때 갈 수 있는 위치는 이놈이었어요. 그럼 연료 K 시간 20일 때 갈 수 있는 위치를 물었기 때문에 두 개 연립해서 즉 직선과 이참 그래프의 교점 중에서 Y좌표가 클 때 Y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또 4번을 볼까요? 이제는 연료 60리터씩을 가지고 자동차 B와 C가 추가로 51리터 연료를 더 나눠 가집니다. 즉 출발할 때 B와 C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총합은 171리터입니다. 둘 더했어요. 그럼 T20일 때 B, C의 위치를 각각 YB, YC라고 하죠. 이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옳지. 방금 구한 3번에서 구한 내가 바로 뭔가 YP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답을 내기 위해서 YP를 먼저 여기다 옮겨 써볼까요? 네. YP의 값은 연료가 K였다면 K 플러스 2 루트 85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러면 3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YC의 값 또한 구할 수 있겠죠. 네, YC의 값을 3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T가 20일 때 갈 수 있는 자동차의 거리 Y를 구하면요.
속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비를 마치면은 E 플러스 지금 3번 했고 4번 하는 시간이죠. E 플러스 EX의 속도로 가게 되었고 소모된 연료 시각 t니까는 10-x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이건 t가 20일 때 갈 수 있는 C 자동차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 K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연료 K를 가지고 갔을 때 이 자동차의 위치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계산하면요. 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K 연료에서 이만큼 소모하고 또 40 소모하고 마이너스 10에서 출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연료를 K 가지고 갔을 때요.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 두 식도 연립하면 이와 같이 나오고 물론 꼭지점의 값도 있겠죠. 큰 쪽에 이 값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YB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코리아를 놓고 X를 구하세요. X 중에 작은 쪽을 구하세요. 그놈을 대입해서 Y 값을 구하면 YC의 값이 나오는데 그 YC의 값은 계산을 좀 생략하면 K 플러스 루트 220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0 이와 같이 나옵니다. 과정은 책자 다운받아 보십시오. 자, 이제 뭘 물었어요? 이 둘을 더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연료량은 서로 달랐잖아. 내가 KP라고 합시다. 내가 그 같을 수도 있는데 KC라고 합시다. 다만 연료의 양인 KP 플러스 KC의 값은요. 171이고 각각의 이 값은 60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을 때 두 개 합의 최대를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YP 플러스 YC의 합을 구하면요. 요놈을 K라고 그대로 놓고 요놈은 K 대신에 뭐라고? 171 마이너스 K로 바꿔놓으세요. 두 개 합쳐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바꿔서 식을 다시 나타내면 요놈 더해서 171이 나오고 그다음에 60 더해서 마이너스 120이 나오고 플러스 2 루트 85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요놈의 K 대신에 171 마이너스 K를 대입해서 식을 다듬어 정리해 주면은 얻어지는 식이 루트 2K 마이너스 120이 이렇게 나옵니다. 옳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 값은 그냥 상수로 51로 그대로 있으니까 됐고 이거요. 두 무리 함수를 더했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K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봤더니 60보다는 크나고 이미 60을 떼줬기 때문에 그 범위가 나오겠네. 자, 그럼 이건 어떡하지?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예요. 최대를 물었어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둘 더해서 최대니까는 뭔가 그러네. 극대점을 찾으면 되겠네. 미분하면 됩니다. 자, 이놈을 K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는데 K에 대해서 미분해서 나타내면은 나를 Y로 해볼게요. Y를 K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건 무리함수, 합성함수 미분법을 할 수 있죠. 루트 85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루트 2K 마이너스 122분의 1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극대니까 이퀄 제로 되는 옳지 되었어요. 따라서 이 두 값이 같아지는 경우 따라서 내가 같아지는 경우니까는 85-K와 2K-122가 같아지는 K일 때입니다. 여기서 K는 비자동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 담고 있는 연료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K 값을 구해보면은 85-K 이퀄 2K-122라고 해서 K를 구해보면은 K는 69가 나옵니다. 옳지. B자동차에는 69리터 연료를 담고 가면 되고요. C자동차 B입니다. C자동차에는 171-69리터만큼을 담고 가면 됩니다. 60 이상 나왔죠. 그죠? 이와 같을 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최대값이니까는 K의 이 값을 대입해서 그 최대값을 구해주면은 그 계산할 수 있죠. 51 넣고 요값 넣고 다 계산해 주면요. 나는 63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답을 했을 때 교수가 재질문을 할 거예요. 야, 봐라. 아까 이거 함수 이 그래프가 꼭지점 나오는 경우 있었잖아. 최대로 많이 담아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떡하니? 예, 그런 경우는 각각 따로따로 추가로 답변하면 됩니다. 그건 제 해설을 보도록 하고요. 자, 어떻게 하였니? 같은 방식으로 C자동차가 갈 수 있는 거리 또한 이와 같이 구합니다. 연료 K를 담고 갔을 때요. 그런데 주 자동차의 연료의 합이 이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 K 대신에 171-K로 바꿔서 대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을 더했더니 이와 같이 두 무리식의 합이에요. 물론 이 상수 부분도 있고요. 그놈의 최대를 물었기 때문에 미분에서 미분계 세로 극대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랬더니 B자동차에는 69리터, C자동차에는 이만큼의 연료를 싣고 가게 되면 두 자동차가 한 거리의 합의, 위치의 합의 최대값은 63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많이 어렵지요, 그렇죠? 꼭 한번 다시 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답만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요령껏 설명을 해서 저 앞에 면접하는 교수님한테 여러분의 실력을 최대한 보여줘야 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